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제게 정말 많은 질문을 해 오시는데 그 질문을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그 답변을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제가 또 일일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하여 답변을 드려도 그 답변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내용을 바꿀까 하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제게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대부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는 내가 질문한 내용이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정말 답변을 바라시는 질문들은 많은데 그 질문들 하나하나를 제가 댓글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편하게 답변을 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의 상태나 어떤 대상인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질문들을 몇 개씩 모아가지고 계속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고 계신 질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은 보시다시피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해 오시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물론 제가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영상이 자그만치 약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아마 어떤 내용들인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영상에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왜 다시 또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양을 받고 있는데 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하고 제게 질문을 주셔서, 그 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많은 댓글들도 달아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등급을 받고 계신 상태에서 단순한 스텐트를 추가로 더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6급 이양을 받으셨을 때 6급 이양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스텐트 시술을 했다. 그러면 그 스텐트 시술이 1개를 더하든 5개를 더하든 10개를 더하든 개수하고는 상위 등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본인들 몸 상태에 따라서 스텐트 시술을 어느 부위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냥 스텐트 시술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부위에 몇 퍼센트 협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몇 퍼센트가 막혔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부위에 스텐트 시술을 했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상위 등급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스텐트 시술을 한 동맥이 중요한 동맥이냐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동맥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그 중요한 동맥 중에서 70% 이상이냐 65%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6급 이항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지 정확하게 내 몸 상태가 지금 몇 퍼센트 막혔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막혀서 응급으로 바로 또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7급, 6급 이상, 5급 이 세 가지 급수에 대한 정확한 판정 내용과 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국가보건부에서 제시하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까지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번 이 영상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2번을 보시든 10번을 보시든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나중에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가보건부에서 이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 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 부하 검사, 그리고 심혈관 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판정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할 때 같이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수술을 하셨다든지 스텐트 시술을 하셨으면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보건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나를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병원에서는 70%라고 해서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국가보건부에서는 그 부위가 70%가 아니라 65%일 경우다 해가지고 등급을 6급 이항을 주지 않고 7급을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본인이 수술을 한, 그러니까 시술을 한 병원에서는 분명히 70%라고 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국가보건부에서는 65%다. 그래서 7급을 판정한다.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정말 억울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지름과 협착의 정도가 이 영상 자료를 토대로 판정을 하는데, 이게 판정을 하는 그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경우,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이런 내용을 모르시게 되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이거를 하소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시술한 병원에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혈관도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혈관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혈관에서 70% 이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6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7급을 판정받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 나와 관련된 내용을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 이 심근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심근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이형 협심증과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똑같은 협심증이라도 변이형 협심증이나 미세혈관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병명으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이 되지만 여기 이 상위 등급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협심증이 있어서 국가보험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7급, 어떤 분은 기준 미달 이렇게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협심증인데도 정확히 어떤 협심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험부에서 제공하는 상위 등급 결정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이나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7급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어떤 경우에 이 7급에 해당되는지 7급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이 8번째 항목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할 필요도 없고 50% 이상의 병변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협심증 증상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 협심증 증상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두 가지 협심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7급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6급 이항입니다. 6급 이항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항을 판정을 받고 계시는데 8번째 항목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에 해당되는 내용.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 부위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그러니까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딱 끊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좌전 하행지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 분지 또는 중격 분지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 담당 주치의한테 내가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 거기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부위에 몇 % 협착 병변이 있다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인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관상동맥을 제외한입니다. 제외한 나머지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여기서 이 심근허혈이 나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우측 관상동맥, 지름 2.5mm 이상의 주요 분지, 대각분지 D1, D2, 둔각분지 OM1, OM2, 후하행지, 후외측 분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본인 주치의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6급 이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도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이 내과적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과 관련돼서 한 10년 전에는 이게 다 5급에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6급 이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래서 6급 이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 5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5급을 판정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5번째 항목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우회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나이들이 많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 40%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7급은 어떤 경우인지, 6급 이항은 어떤 경우인지, 5급은 어떤 경우인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더 위의 급도 있습니다.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6급 이항에서 승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승급이 안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내가 승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더 높은 등급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스텐트 개수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상관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내가 6급 이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주요 부위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었을 경우에는 같은 6급 이항에 해당되지만 기존에 7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다시 스텐트 시술을 할 때 그때 협착이 만약에 70% 이상이다 그러면 6급 이항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부위에 몇 퍼센트 협착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승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텐트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알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계속 본인 몸 상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